안녕하세요. 이제는 제과 기능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빵 기능사 영상을 제가 2020년도에 이제 쭉 올렸었는데, 그 영상의 시작은 이제 기존에 학교에서 수업하던 학생들 그 오프라인 수업에 이어서 이제 쭈루룩 영상을 찍은 거라서 조금 이제 분류한 거랑 상관없이 중구난방으로 찍었었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는 제과 기능사 메뉴는 이제 2021학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찍는 거니까 분류화해서 그 순서대로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20가지 메뉴가 있고, 이 메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과랑 제빵이랑 혹시라도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어렵냐고 말씀하시면 제과 메뉴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빵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그 방법이 다 스트레이트법으로 동일합니다. 성형 방법만 좀 주의하시고 굽는 온도 그런 것만 잘 익히시면 되는데, 그 발효 타이밍 그런 것만. 그러니까 각 공정은 똑같고요. 그 안에서 디테일만 좀 다를 뿐인데, 제과 기능사의 경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을 분류할 수가 있고 6가지 정도로. 그리고 제과 기능사는 실패했을 경우, 특히나 거품형 케이크 과자 같은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 완전하게 이제 실패작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제빵은 그래도 실패한다는 경우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제과는 실패한다고 완전하게 실격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과 메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상 제과 메뉴는 만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횟수는 더 많아요. 같은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제과 메뉴는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빵보다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6가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 분류되는 순서대로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차근차근 할 건데, 언제까지 해서 이걸 다 마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꾸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가지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제과 기능사는 20가지 메뉴는 총 6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법, 버터를 녹여서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마들렌하고 브라우니. 자, 1단계법이라면 뭐냐면요. 가루를 섞으시고요. 채썬 가루를 섞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계란도 넣어서 섞으시고, 버터도 넣어서 섞으시고, 상당히 반죽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편해요. 예, 그런 메뉴가 2가지 있습니다. 마들렌이랑 브라우니. 예, 마들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제과 기능사 시험지에는 마드레느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진은 이렇습니다. 마들렌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조개비 모양인데, 레몬 향이 풍부하게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짜는 형태의 쿠키고요. 펜을 이용해서 이 모양으로 잘 짜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우니인데요. 브라우니는 이제 일반적인 브라우니는 이제 계란 거품을 내서 섞습니다. 기존의 초콜릿 같은 거에. 근데 이 변형법이기 때문에 계란 거품을 내지 않고요. 그냥 섞어버립니다. 상당히 편해요. 그냥 데워서 섞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브라우니도 상당히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찐득찐득하게 한 게 특징이다. 그리고 완전히 안에까지 익으면 안 된다는 게 브라우니의 약간 애매한 점입니다. 일반적인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쑤시개 같은 걸 찔러서 뺐을 때 묻어나는 반죽이 없어야지 완전히 잘 익은 거잖아요. 근데 브라우니는 묻어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익힌 겁니다. 예, 그런 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법이 볼보로 되는 게 2가지 마들렌하고 이제 브라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반죽형 케이크인데, 반죽형 케이크는 유지의 성질, 유지의 성질을 이용한 제품인데, 예전에는 크림법이랑 블렌딩법이라고 데블스 푸드 케이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관계로 이제는 반죽형에서 크림법 제품만 있습니다. 자, 크림법이 뭐냐? 크림법이라고 하면 유지의 크림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그럼 크림은 도대체 뭐냐? 크림을 학생들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크림이라고 하면 유지에다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공기를. 그래서 그게 좀 더 부드럽게 식감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유지에 공기를 넣어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크림이라고 하면. 그래서 생크림을 친다 했을 때는 그 생크림에다가 막 믹서기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크림입니다. 크림. 예.
그리고 버터크림, 뭐 기타 등등 다 크림도 이렇게 막 거품을 넣어서 한다는 거. 거품이래요. 공기를 집어넣어서 크림화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크림화 시키는 제품은, 크림컵을 이용한 제품은 총 6개가 있습니다. 버터쿠키, 쇼트브레드 쿠키, 파운드 케이크, 마데라 컵케이크, 초코머핀, 타르트, 이렇게 6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그림 부분을 살짝 설명드릴게요. 자, 버터쿠키는 다음과 같이 버터 반죽을 해서 짜서 모양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장미 모양이랑 팔자 모양 그 2가지 모양으로 짜게 되는데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지 짜는 게 일정해진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쇼트브레드 쿠키는 반죽을 밀어 펴서 찍는 형태의 쿠키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계란물을 발라서 이렇게 포크로 긁어내면서 모양을 내는 건데, 쇼트브레드 쿠키가 모양을 일정하게 내기엔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도 솔직히 제일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조금 크림화를 덜 시켜서 설탕 입자를 좀 굵은 상태로 구워내기 때문에 퍼짐성도 조금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런 제품이다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찍는 형태 쿠키다. 자, 세 번째 파운드 케이크는요, 말 그대로 파운드 틀에다가 크림화된 반죽을 넣고 이제 구워내는 건데, 특징적인 건 팬닝하고 나서 이렇게 쭉 가운데를 누르면서 이렇게 팬닝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굽는 도중에 이렇게 착 갈라주는 건데, 갈라주고 뚜껑을 덮어주는 건데, 갈라주는 이유는 파운드 케이크를 굽게 되면 반드시 그 빵 터지듯이 가운데가 터지게 돼요. 그런데 그냥 구우면 터지는 게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터지기 때문에 이쁘지 않아서 일부러 예쁘게 터뜨리려고 갈라서 이렇게 굽는 겁니다. 기능사 메뉴에서는 이렇게 갈라서 예쁘게 굽고요. 갈라서 이제 예쁘게 터뜨리려고 뚜껑 덮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요. 일반적인 제과점에서 파운드 케이크는 그냥 구워내든지 잘라서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약간 불규칙하게 터뜨리든지 이렇게 편하게 좀 구워내는 편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사 메뉴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데라 컵케이크는요, 그 마데라 지방에서 나오는 그 레드와인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해서 마데라 컵케이크인데, 특징적인 건 그 안에 충전물이 충분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폰당이라는 걸, 원래 폰당이 이게 아니지만 그 적포도주랑 슈거 파우더를 섞은 그 폰당이라고 명명하는 그것을 발라서 말린 다음에 위에 그 윗부분 표면을 캔디화 시키는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가 그랬고요. 다섯 번째 초코머핀은 말 그대로 코코아 가루가 들어간 그 반죽에다가 초콜릿 칩을 넣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요거 또 그냥 일반적인 크림화 제품이라서, 크림법 제품이라서 크게 뭐 특징적이진 않고요. 여섯 번째 타르트 제품은 타르트 펜을 사용하니까 이게 파이가 아니냐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타르트는 껍질도 충전 필링도 둘 다 크림법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크림법을 이용한 제품이라는 걸로 구분하시면 이렇게 외우기가 좀 쉬울 겁니다. 타르트 그냥 크림법으로 반죽해서 휴지시킨 다음에 밀어 펴서 이제 틀 만드시고요. 또 크림법으로 그 필링 만들어서 짜서 채워 넣으시고 아분노스라에서 올리신 다음에 구워내시고 이제 광택제 바르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바로 타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림법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제품이 있고요. 크림법 사용하는 건 유지의 크림성, 유지의 공기를 넣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품형 케이크가 있는데요. 거품형 케이크는 총 3가지 또 분류가 됩니다. 공리법, 변리법, 쉬폰법, 4가지네요. 머랭법 이렇게 되는데, 쉬폰법이 거품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구분은 좀 그 책마다 좀 달라서 그냥 같이 구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리법은 노른자, 흰자 합친 전란을 이용해서 이걸 43도까지 설탕과 소금을 넣고 데워서 거품을 올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좀 편한데 거품이 꺼질 때는 무지막지하게 꺼집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좀 높은 게 바로 이 공리법이에요. 어떤 제품이나 보겠습니다. 3가지 있어요. 버터 스펀지 케이크, 젤리 롤 케이크, 초코 롤 이렇게 있는데, 자,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이런 모양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때 그 안에 시트를 말하는 겁니다. 시트. 스펀지 공리법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워요. 완성했을 때. 그게 특징인데, 변리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그 기포처럼 이게
뽕뽕뽕뽕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공리법과 변리법 그 스펀지 시트를 표면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리법,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이렇게 되고요. 젤리롤 케이크는 철판에다가 길게 해서 구워낸 다음에 빼내고 잼을 발라서 이렇게 말아내는 거. 이게 바로 젤리롤 케이크인데, 특징적인 건 이제 팬닝을 하고 나서 반죽을 캐러멜 반죽을 또 그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선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마는 게 중요하다. 말았을 때 터지는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게 바로 젤리롤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만드는 제품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초코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메뉴인데, 요거는 이제 공리법을 똑같이 하는 거고요. 다만 좀 다른 점은 그 가나슈 크림을 발라서 하는 거라서 가나슈가 굳기 전에 약간 그러니까 정확한 그 농도에 이렇게 잘 마르셔야 된다는 거, 그거만 하고, 저도 이 메뉴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나중에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공리법이었습니다. 거품형 케이크의 공리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리법 제품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변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해서 따로 거품을 따로 이제 노른자, 흰자 거품을 따로 올린 다음에 나중에 섞습니다. 이게 훨씬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흰자 거품을 너무 많이 냈을 경우 너무 안 섞이고요. 너무 적게 냈을 경우는 부피가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펀지 케이크 변리법. 변리법의 특징이 가운데 기포가 이렇게 모이듯이 보입니다. 잘랐을 때 단면에는 기포가 보이지 않는데 구워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롤 케이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젤리롤 케이크처럼 똑같습니다. 만드는 방법만 변리법이지, 뭐 이렇게 철판에다가 넓게 팬닝해서 구워내고, 넓게 팬닝하고 캐러멜 선 만들어서 이제 모양 그 선 만들고 구워내고 잼 발라서 말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소프트롤 케이크예요. 이렇게 변리법으로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폰법인데요. 쉬폰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노른자는 거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지랑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흰자는 거품을 내고요. 그래서 이 흰자의 부피로 전체를 섞어서 전체적인 쉬폰 케이크 부피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노른자 거품을 내는 시간이 보통 오래 걸려서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건 거품을 안 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제가 짧은 걸로 기억하는데, 흰자만 잘 거품 내서 잘 섞으시면 충분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시폰 케이크 다 아실 것처럼 이런 모양이고요. 상당히 부드럽고요. 상당히 탱글탱글한 느낌의 그런 케이크 시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폰법은 이거 유일하게 하나고요. 자, 머랭법은 흰자의 거품만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마카롱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날씨에 따라서 이게 말리고 안 말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그 완성도가 워낙에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없앤 것 같습니다. 마카롱 좀 괜찮은 제품인데, 그거 없어져서 다쿠아즈 하나 남았는데요. 다쿠아즈는 이렇게 흰자랑 아몬드 가루, 이렇게 흰자 거품, 머랭이랑 아몬드 가루 같은 거 막 섞으셔가지고 팬닝해서 그 다쿠아즈 틀에 팬닝해서 틀을 싹 빼낸 다음에 그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시고 구워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면이 자잘자잘하게 갈라지는 게 특징적인 메뉴입니다. 그래서 머랭법 이렇게 됐고요. 자, 거품형 케이크는 이렇게 종류가 되고, 이제 복합법이 나오는데, 복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 케이크랑 치즈 케이크인데, 과일 케이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복합법이 뭐냐, 노른자는 크림법처럼 유지부터 막 풀어내고 거기다가 설탕, 소금 넣고 그 다음에 노른자 넣고 이런 식으로 크림법 반죽을 만들고, 흰자는 머랭을 만들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완성하는 게 바로 복합법입니다. 첫 번째는 과일 케이크인데요. 과일 케이크의 특징적인 거는 복합법을 하고 그 안에 충전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치즈케이크인데요. 치즈케이크는 복합법으로 만드는데 특징적인 거는 상당히 작은 틀을 사용해서 중탕으로 구워낸다. 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쪄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틀을 사용하는 이유는 치즈케이크는 원래 큰 틀에서 사용했을 경우는 굽는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그럼 시험 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이제 구워낸 걸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치즈케이크라는 게 복합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파이류인데요. 파이류는 유지랑 밀가루를 피복시켜서 글루텐 형성을 막아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파이인데, 2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사과파이와 호두파이인데요. 첫 번째 사과파이. 자, 사과파이는 껍질 반죽은 똑같고요. 그 이제 안에 있는 그 뭐랄까요? 필링이 상당히 특이해요. 이렇게 그 사과를 이렇게 계피물을 끓여서 이렇게 전분으로 호화시킨 다음에 이걸 사과랑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조금 애매한 메뉴입니다. 사과 깎는 것도 자르는 것도 애매하고 그 안에 필링을 얼마나 채우냐 그런 것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사과파이가 일정하게 만들기 좀 어려운 메뉴입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거 사과파이. 그리고 2번째 호두파이는 이렇게 만드는데요. 요건 특징적인 게 필링을 이거는 이제 붓습니다. 부어놓고 그 안에 이제 이제 구운 호두를 넣고 부어서 이제 구워내는 그 필링을 넣어서 부어서 채운 필링을 구워내는 그런 메뉴가 돼요. 호두파이는. 2가지가 이제 파이류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특수한 건데 슈입니다. 슈는 전분을 호화시킨 반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불 위에서 볶는 과정을 거쳐요. 볶는 과정을 거치었을 때 이게 어떤 과학적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오븐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커집니다. 그 안에가 비면서. 그럼 그 안에 이제 크림을 채워넣는 게 바로 슈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 메뉴로 6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 제과 기능사 메뉴 20가지를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요거 이제 제 설명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해하시고 이 분류대로 이 메뉴는 여기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를 묶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외우는데 수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과 기능사 20가지 메뉴 분류하기는 이 분류하는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앞으로 한 가지씩 실기 영상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